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백광홍의 관서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백광홍 그 작가가 평안도 평사직을 사직하고 돌아와서 관서지방에 뛰어난 경관을 읊은 가사 작품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평사 부임의 노종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관서 명승지. 자, 관서라는 것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명승지라고 한다는 것은 명소입니다. 명소. 아주 이름나고 빼어난 경치가 있는 유명한 장소란 얘기죠. 거기를 왕명으로 보내심에 이거 왕의 명령, 당시 이제 조선 명종 임금의 명령으로 내가 갔다 이 얘기죠. 공적인 그 업무를 위해서 떠나는 거죠. 행장을 꾸리니 행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행 장비입니다. 그래서 행구라고도 하는데요. 칼 하나뿐이로다. 칼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신분을 짐작할 수 있죠. 이제 무관으로 북쪽으로 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쪽은 국경이 있기 때문에 국경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게 경계, 그죠? 방어 이런 쪽에 이제 위치한 곳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 무관이 갔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이제 왕명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여 그래서 공적인 임무죠. 공적인 임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필자는 사실 그 유람을 하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명으로 관서지방을 지키는 무관이에요. 무관. 그래서 평사직을 몇 년간 그 봉직을 하고 돌아와서 지은 겁니다. 아셨죠? 다시 말하면 평안도 지방을 몇 년간 근무하면서 둘러보았던 그러한 광경들을 감상을 통해서 노래한 겁니다. 연점은 나가서 연점은 그죠? 예, 당시 서대문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저문이. 그래서 중국 사신을 보통 맞아들이는 문이 연저문인데요. 여기 나가서 모화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으로 나와서 모화고개 넘어. 이 장소의 이동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기행가사의 특징, 즉 뭡니까? 여정이죠, 여정. 그렇죠? 예. 우리 기행가사나 기행문의 특징 뭐죠? 여행 플러스 견문. 그다음에 뭐죠? 감상. 그렇죠? 예, 감상. 이러한 3요소를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에요.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임지라는 것은 자기가 임무를 맡은 지역이에요.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서리법이죠. 서리법. 벽제에 지금 그 고향시 있죠. 말을 갈아타고 그렇죠? 예, 여정이에요. 임진의 배를 건너 임진강 아시죠? 여러분 파주에 있는 자 천수원 돌아드니 자 천수원은 그 고려의 패망과 함께 천수사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이 없어지고 남은 곳을 천수원이라고 합니다.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없애고 대신 여건이 생긴 거죠. 교통의 유충지기 때문에 천수원이라는 곳에서 돌아드니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죠? 개성은 자 망국입니다. 그렇죠?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만월 때 고려의 궁궐 터져. 그렇죠? 보기가 싫다.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보기 싫어하는 그렇죠? 이러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죠? 자기의 나라 또는 조선 시대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시대 고려의 시대가 화려했던 이 고려가 어떻습니까? 잔인하게 멸망당한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보기도 싫은 거죠.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이 터에서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회를 지금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자, 황주라는 것은 황해북도입니다. 황해북도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다. 그렇죠? 예. 석양이 직원을 채찍으로 재촉해서 구연원을 넘어드니 시간적 배경도 나왔고 화자의 행동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생양관, 자 생양관도 역시 역참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여정을 잠시 쉬었다가 숙소로 머무는 임시 숙소입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그 모텔이라고 할까요? 기슭에서 버들까지 푸르다 뭐 이런 얘기죠. 숙소예요, 숙소.
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평양에 이제 여러 가지 문물이 나오는데요. 예, 평양으로 이제 장소가 이동됩니다. 재송정, 이 평양시에 있는 현재 낙랑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송정입니다. 현재는 평양에 있어요. 돌아들어 대동강을 바라보니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 엉겼다. 그죠? 이걸 본 겁니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예, 계절적 배경이 나왔죠. 봄. 화선을 비껴보니 화선이라는 건요. 예, 술과 잔치를 베풀어서 예, 즐기던 그죠? 잔치를 즐기던 그 뱀이다 배 아셨죠? 예. 녹이홍상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검은 골 짚으며 그죠? 예. 이 여자를 여자인 여자 그죠? 예. 배 위에서 예, 이러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예, 노래를 부르는 악기로 그쵸? 예, 붉은 입술과 흰이 이거 뭡니까? 한자로 단손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체련곡을 부르니 그쵸? 예, 배 위에서 한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당시의 유행곡입니다. 유행가. 허난설은 아시죠? 우리 허난설원의 연밥 따는 노래가 체련입니다. 체련. 이 연꽃 연자고 채자는 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련곡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당시 그 허난설의 규원가 유명하잖아요. 예, 허난설원의 이 노래를 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건요, 이 내용과 전혀 무관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이 그녀는 이제 꿈속에서 광상산이라는 황홀한 선계를 구경하고 한수의 절구를 지금 부르는데요. 예, 요 장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곳에서 예, 화선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라보고 있다. 요걸 좀 보시면 되죠. 이거 뭐죠? 예, 감상이지 않습니까? 견문 감상, 그쵸? 예. 신선이 연잎배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 슬프다. 응? 나라의 일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그쵸? 요 장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요. 예,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 뭐 내적 갈등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관동별곡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 모습과 자연을 즐겨야 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갈등이 이곳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관동별곡과 예, 여기 제시했죠. 제가 이것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유해도 하도 알샤 객수도 들데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명령을 내려서 여정을 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풍경은 너무나 좋단 말이야. 싫지 않아. 그런데 그윽한 회포가 너무나 많아서 이 나그네의 어떤 이 심정이 어디에 둘 데도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노래한 겁니다. 이 내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과 이러한 장면을 비교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즐기고 싶은 욕구를 도교 사상이라고 하고 관찰사의 공직을 유교 사상으로 본다면 유교와 도교의 충돌, 즉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유교와 도교의 사상까지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영광정. 자, 평양시에 있다고 합니다. 돌아들어 부병루, 이세계 부병루란 그 한시도 있는데요. 이 부병루 유명하죠. 평양시에 있는 대동강의 그 맑고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그 누각이 이제 부병루입니다. 그래서 능라도라고 하는데요. 대동강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이 능라도의 꽃다운 풀과 금수산, 즉 대동강의 오른쪽에 있는 그 산이 금수산이거든요. 그 섬과 산 나왔죠. 그 안개 속 꽃은 굉장히 봄빛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봄빛 계절적 배경이 나오면서 대동강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천년 평양의 태평문물, 그렇죠? 어제인 듯하다마는 자 이게 풍경을 지금 과장되게 묘사를 했고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회한이 아니에요. 예, 자 천년 평양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월로의 꿈을 깨어서 칠성문을 돌아드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어떻습니까? 고려 시대 때 그렇죠? 또는 그 이전 시대 때 그 태평하고 성대를 누렸던 그 행복한 시대는 어제인 듯하면서 사라졌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어떤 인생의 허무감, 즉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공허감, 인생 무상, 이런 거 무상감. 이 풍월로 한 꿈 깨어서 칠성문 돌아드니 단출한, 단출한,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얘기군요. 이게 무관 차림, 그 현재 화자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흥, 화자의 감정, 그렇죠? 객흥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흥취, 이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 견문, 감상이 골고루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요소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백상로와 이제 주변의 풍경인데요. 누대도 많고, 누대. 요즘은 타워라고 할 수 있죠. 정자, 누각을 누대라고 하는데, 강산도 많건만은 백상로, 그죠? 예, 올라앉아 청천강을 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그죠? 예찬적인 태도예요.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서 초롱성에 돌아드니, 그죠? 구름에 닿은 성곽, 과장법이죠. 백리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방에 뻗어 있다. 예찬적 태도죠. 사방에 군사 진영 보이고 웅장한 경관에 팔도에서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백미다. 요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디서요? 결승정 내려와서 초롱성 돌아드니 구름에 쌓은 성곽을 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약산 동대에서의 흥치감입니다.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진때 계절적 배경이 또 나왔죠. 진영이 일이 없어. 무관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칼. 그렇죠? 첫 번째 군대입니다. 군대. 군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 동대 관서 팔경이 하나예요. 영변에 있습니다. 영변. 술을 싣고 올라가니 이 술, 그렇죠? 뭐가 떠오르죠? 풍류, 풍류적인 사대부의 태도.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계절적 배경을 봄을 나타냈고 자연물 언급한 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눈 아래 조망해보니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다. 장관이라는 얘기죠. 백두산 내린물이 향로방 감도라 천리를 비껴서 흘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구비구비 음성상지가 나왔죠.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비유, 동적 이미지. 이러한 표현 방식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형승이라는 것은 어떤 그 풍광이 뛰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랴. 선입법이죠. 동적인 자연물인 이 백두산 내린물을 늙은 용에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요 장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물의 감정이입 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또 예찬하고 있고 지상에서 하늘로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은 아니죠. 약산 동대 위에서 눈 아래 펼쳐진 이걸 조망하는 거예요. 풍경을 바라보면서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기행가사다. 기행가사에 꼭 알아야 될 것보다 여정, 견문, 감상. 주제, 관세의 아름다운 자연 풍물을 노래한 거예요. 예찬적, 체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기행가사입니다. 명종 때 지었어요. 지은이가 평안도 평사되었을 때 그곳의 자연 풍물을 돌아다녀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기행가사의 효시입니다. 의의가 크죠. 기행가사의 효시.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25년 뒤에 정철이, 그쵸? 체제와 수사를 모방해서 관동별곡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가사 중 가장 오래된 기행가사가 관서별곡이에요. 그래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성별곡, 뭐 향산별곡을 아울러서 관서별곡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가의 문집인 기봉집에 실려 전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읽어보셔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총 8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은 관서 평직을 맡으라는 왕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 평사부임의 노정 나왔죠. 평양의 문물과 풍경을 관찰을 했고 또 백상로에서 주변의 모습 봤죠. 성경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예요. 또 약산 동대에서의 흥취감, 또 변경 순시와 군사의 기백, 압록강, 임금과 어버이에 대한 생각은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광홍의 관서별곡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